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미국 시장이 3%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놀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하락이 얼마까지 이어질지, 또 반등은 어떻게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 이런 부분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역대 전염병 발병 당시에 주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됐었는지, 좀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어떨까,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역대 팬데믹 사례인데요.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천만 명 사망자 추정치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여기에는 메르스는 나와 있진 않네요. 먼저 이제 스페인 독감 부분 확인해 보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전 세계 인구 대비 2.73% 사망자 나온 걸로 나오고요. 치사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 부분, 이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증했을 때, 그 미국의 다우지수는 이 기간 동안에 10.91%, 대략 11%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공포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그 폭은 11% 정도로 아주 재앙 수준이 아니었고, 좀 큰 폭이긴 했지만 조정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훨씬 큰 폭으로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크니까 과거에 이러한 사례였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었다면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와줬을 거라고, 이 당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그 사스하고 메르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메르스인 경우에 더 과거인 사스부터 볼게요. 사스에는 2002년 11월 발병 시작했고요. 이건 역대 전염병 발생 당시 미국 주가 성과인데요. 발병 시기도 이제 미국 발생 기준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미국에서 2002년 11월 달에 처음 발생됐을 때 첫 1개월, 첫 달에는 마이너스 5.88%, 3개월 뒤에는 마이너스 9.72%,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뒤에는 3.86%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1년 뒤인 12개월 뒤에는 15.07%로 주가가 하락 이전보다 훨씬 큰 폭으로 반등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르스 때는 2012년 4월 때 첫 1개월 때는 마이너스 6%, 그리고 3개월 뒤에는 0.78%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6개월 뒤에는 반등이 시작됐고, 12개월 뒤에는 동일하게 1년 뒤에는 16.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락하기 이전보다 큰 폭의 반등을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아까 예를 들었던 스페인 독감부터 해서 최근의 홍역까지 그 전체적인 종합 평균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질병의 그 위험도가 크지 않아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도 있어요. 신종플루인 경우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라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시기라서 그랬는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그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첫 1개월에는 마이너스 0.7%, 3개월 때는 1%, 그리고 6개월 때는 5%, 12개월 때는
9%로 오히려 회복을 크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참고했을 때는 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 과거에 우리 뇌리에 많이 박혀 있는 그 위험성이 컸던 확산이 많이 되었던 그런 질병들, 메르스나 사스만 보더라도 6개월 뒤에는 크게 반등을 보여주고 12개월, 1년 뒤에는 큰 반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 시장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더 큰 하락을 보여줬겠죠. 대신에 반등도 미국 시장처럼 잘 나와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특히 그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커서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런 부분 그 하락폭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자면, 과거에 신종플루 때 그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추이인데요. 신종플루 때는 다소 크진 않았고 메르스 때는 좀 컸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지수가 급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대략 영업일수로 55 영업일, 일수로는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고요. 2008년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출현, 9천억 원 이상, 이런 큰 순매도가 출현했던 경우는 124회였는데, 그 이후에 지수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급락한 지수를 전 고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투자 세력은 역시 외국인이었고, 하락도 중요한 하락의 요인도 외국인의 순매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수 급락 이후에 약 5영업일간 소폭의 하락이 더 지속이 되었고, 그 이후 약 20영업일간 지수는 횡보했고, 지수 횡보 이후 전 고점 수준을 회복하는데 평균 3영업일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하락폭을 키웁니다. 그 뒤에는 약 20영업일 정도 지수가 횡보를 한 뒤에 반등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반등 구간이 약 30영업일 정도 해서 지수 하락 이전까지 회복하는데 총 55영업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55영업일이면 대략 일수로는 2개월이 넘는, 2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한 그런 숫자고요. 이런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미국장이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이 나와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던 종목들을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지금 원달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이 하락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락하고 거기에 환차손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지금 1200원을 넘어서서 달러 가치가 지금 122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215원대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10년도에 한번, 그리고 16년도에 한번, 그리고 최근에 12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봐도 넘어선 직후에는
하락을 해요. 1200원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간신히 넘어선 이후에는 바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1200원을 넘어섰을 때가 오히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에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인버스 상품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투자라는 게 그 안전한 투자는 없겠죠. 어느 정도 다 위험을 약간씩이든 내포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역대 차트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2x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115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매도를 목표로 하고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상품 좀 보여드려 봤고요. 추가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하락폭이 꽤 컸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기둥 같은 종목인데도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서 조금 의외였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닐까.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정말 매수 기회로 생각해 볼 만한 주가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외에도 평소에 매수를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었던 종목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런 하락을 기회로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과거 120회가 넘는 그 통계로 봤을 때도 반등이 나오고 멀지 않은 기간에 반등이 또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매수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현금 비중이 사실 저는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현금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수 주문을 한 5개 정도 넣으면은 하루에 겨우 한 종목 매수가 되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지 하락폭이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고 너무 공포에 억눌리지 말고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PD였습니다.